안녕하세요. 깨우침을 드리는 깨품 강사 윤수창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6강의 내용은 IATF 16949의 챕터 4장 조직의 상황부터 5장 리더십, 6장 기획, 7장 지원 이 4가지 챕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챕터 4장의 제목은 조직의 상황입니다. 조직의 상황. 이 조직의 상황에서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품질 경영 활동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회사의 상황, 우리 회사의 현상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라는 그런 뜻이 이 챕터 4장에 담겨져 있죠. 챕터 4장은 전체적으로 4.1, 4.2, 4.3, 4.4 4개의 이런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현상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이라든지 주변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나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4.3, 4.4는 주로 프로세스 관리인데 이쪽에다 반영을 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이 사장을 저희가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 IATF 16949 이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TS16949라는 규격이 있었죠. 이 TS16949 규격은 전체 8장 구조로 되어져 있고 IATF 16949 규격은 10장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옛날 이 8장 구조일 때는 이러한 조직의 상황과 같은 사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IATF 16949로 가면서 이 사장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TS16949는 그냥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 회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프로세스적 관점으로 구축을 하는데 바로 이 ISO/TS16949 규격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부합하도록 시스템 구축하세요. 이렇게 다짜고짜 이 규격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IATF 16949가 10장 구조로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먼저 기업의 현상, 현 주소를 파악을 하고 주변의 이해관계자, 특히 고객의 요구사항, 기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당연히 이 IATF 규격의 요구사항 이런 걸 부합하도록 해서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이렇게 크게 바뀌었죠. 이게 예전에 TS16949 할 때는 8장 구조에선 전혀 없었던 이 4장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시스템 구축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IATF 16949에서는 몇 가지 좀 추가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16949 규격의 요구사항 중에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제외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여기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규격에서는 제외 조항을 8.3에 국한시켜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책임이 없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럼 8.3항이 제외 대상인데 8.3항을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 활동과 제조 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 활동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책임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8.3항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있다. 8.3항 중에 제품 설계 및 개발만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항상 설계 책임이 없는 회사라도 제조 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 활동은 반드시 있게 되겠죠. 그래서 8.3항 중에 극히 일부만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ATF 16949 4장에서 좀 우리가 특이할 거는 제가 이 앞에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16949 이외에 고객이 지정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우리 여기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야 된다.
즉 CSR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또 우리 제품 설계 및 개발하는데 법적, 정부 규제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관리 방안도 프로세스에 잘 반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 기업들 중에 여러분 회사의 제품의 잘못으로 인해서 품질 문제로 인해서 제품 안전에 나중에 필드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런 세이프티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은 이런 아주 심각도가 높은 이런 제품들, 이런 공정을 준비할 때는 더 비케어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여러분들이 잘 개발해 가지고 좀 더 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조직의 상황 잘 이해가 안 된다. 조직의 상황이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 최고 경영자께서 올해는 우리가 수출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매출과 이익을 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을 우리가 달성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쟁사보다도 현재 그 수출하고 있는 거기 현재 해외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급사가 있을 텐데 그 공급사와 품질은 최소한 같거나 좋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도 20%는 좀 저렴해야지 우리가 그 해외 그 수주를 받아올 수 있을 텐데 만약에요 품질이 지금 경쟁사보다도 더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런 원가 어떤 가격 경쟁력이 20%커녕 5% 이렇게 아주 지금 가격 경쟁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거는 큰 이슈겠죠. 이런 이슈들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이러한 품질을 어떻게 해서 더 레벨업을 시킬 것인지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더 확보할 것인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 프로세스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또 어떤 조직의 상황이 있을까요? 올해는 품질 안정화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자 이러한 회사의 사업 목표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니면 고객의 아주 강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30년 역사의 아주 긴 기업이어서 장비들이 오래됐어요. 노후화된 설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생 기업보다는 이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관리가 더 특별히 요구되는데 불사 저희들 이 설비 관리 요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아주 큰 이슈겠죠. 두 번째, 이 오래된 설비다 보니까 자동화가 많이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업자의 손끝 품질이 더 우리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업자에 의한 스킬 이게 더 필요한데 불사 우리 회사는 현장에 비정규 직원을 거의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직원이다 보니까 이 작업자의 잦은 교체 보통 한 3개월이면 막 작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끝 품질이 작업자의 스킬이 확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커다란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품질 경영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이런 이슈들을 파악하는데 이런 이슈들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파악을 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건을 제품을 사가는 고객사가 협력사의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특히 특수공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 협력사의 특수공정이 있던 우리 회사 안에 특수공정이 있던 이걸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GM 자동차 같은데 북미에 이런 데서는 특수공정에 대해서 CQI 9, 11, 12, 15, 17, 23, 27 그 다음에 새로 신규로 추가된 29 이러한 특수공정에 대한 관리 요구 매뉴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한 협력사 관리를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또는 그 부서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적격한 인적 자원이
확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이슈상이 되겠죠. 다음에 우리 해외 공장에 대해서 본사가 해외 공장에 대한 품질 안정화를 관리해 줘야 되겠다라고 고객이 요구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해외 공장커녕 당장 우리 한국에 있는 공장의 품질 관리 활동, 품질 경영 활동도 그냥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본사가 저 해외 공장까지 이게 관리한다는 걸 지금 도저히 뭐 그런 상황이 되질 않는다. 야, 이런 것도 고객 요구사항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겠죠. 이런 이슈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파악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품질 경영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장에서 조직의 상황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이제 사장의 이런 조직의 상황,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파악되면 이런 이슈들을 다 관리해야 될 텐데, 이 규격이 바로 5장으로 연결되면서 5장에서 먼저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리더십, 과연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품질 경영 활동은 어느 일개 부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회사 전체가 다 함께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경영자가 이 관심을 갖고 이 전사적인 품질 경영 활동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면은 그 기업의 품질 경영 활동은 잘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여기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실감을 하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ISO 9001 규격이나 IATF 16949 규격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 최고 경영자한테 어느 정도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런 규격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최고 경영자가 하는 부분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네요. 첫 번째, 품질 방침과 품질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고객 요구사항이 있다면 규격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 규격 요구사항, 여기서는 ISO 9001이 되겠고요. 우리는 IATF 16949까지 포함한 이런 규격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앞장에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던 프로세스 어프로치 관점의 경영 활동과 리스크 베이스드 띵킹에 의한 그 리스크 경영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두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들으면서 우리 회사의 경영자는 이런 거 제대로 지금 관리하고 계실까? 살짝 지금 생각이 나죠? 우리 그 다음에 리소스, 제가 이 앞장에서도 강의했듯이 프로세스에 6요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6요소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죠. 이 인적 물적 자원들이 가용하지 못한다면 이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의사소통해야 되죠. 우리 개발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개발 단계에서 양산에서 나올 수 있는 품질 문제, 이거는 개발 단계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주고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 게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죠. 우리 설비 관리하는 보존부서가 있다면 설비는 곧 품질이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제조 장비, 검사 장비, 금형, 지급 이런 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게 곧 품질 문제로 연결되니까 이런 구체적인 이런 설비 관리에 대해서 이 계획을 잡고 관리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중요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경영자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사들어오고 있는 많은 자재와 부품들, 이게 또 문제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만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력사 관리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해당 주관 부서에다가 강조를 하고 이걸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최고 경영자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각 프로세스마다 이런 효과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원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하게 하고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직접 지휘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마다 의도한 결과, 성과 지표들이죠. 이런 결과들이 제대로 달성이 되는지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한 3년, 5년치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성과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개선이 쉽지 않은 거죠.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갖고 계속 KPI에 대한 개선을 위한 목표 관리가 매년 사업 계획 때마다 수립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회사에서 품질 경영 그 규격에 요구되는 활동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활동들을 어느 부서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할당을 해주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ISO 9001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본적인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IATF 16949에서는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되어져 있는가? 잠시 더 들여다본다면요. 이렇게 품질 방침만 있어서는 안 되고 부패 방지라든지 윤리 경영 방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군요. 이런 윤리 경영이나 부패 이러한 조직은 올바른 이 품질 경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약간 경어라서 이런 방송에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검사를 하지도 않고 검사 한 척, 즉 가라 데이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우리 협력사 관리 가서 협력사에 가서 그냥 밥 한 공기 얻어먹고 와서는 제대로 된 협력사 관리 한 것처럼 이거 안 되죠. 이런 부패 방지, 윤리 경영 방침도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객 요구사항,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들이 과연 충족되는지 우리 최고 경영자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는 고객 요구사항과 우리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인식을 갖추고 계셔야 되겠죠. 고객 만족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객 만족에 지금 영향을 주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기회 같은 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들어가야 되겠고요. 품질 경영 프로세스에 책임자를 선정하고 이 책임자의 능력을 육성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도 얘기는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최고 경영자는 프로세스의 효과성과 effectiveness라 그러죠. 효율성, efficiency는 주로 생산성이죠. 투입분의 아웃풋, 인풋 대비 아웃풋. 이 효과성은 내가 수립한 목표나 내가 수립한 계획이 적절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프로세스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우리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혼동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최고 경영자 보고 무슨 개발 프로세스, 설비 관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직접 검토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다면 우리 성과 지표가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KPI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줌으로써 우리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의 지표인 효과성의 지표와 효율성의 지표들을 최고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과 권한, 여기서도 ISO에서도 얘기가 나와 있는 책임과 권한들을 정확하게 할당을 해주고 이것들이 문서화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업무 분장 이런 거 있잖아요. 업무 분장이 이게 IATF 요구사항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할당되고 그게 문서화돼 있어야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회사들도 있죠. 그 다음에 제품 요구사항 및 시정조치 관련한 그 권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IATF 16949에서 추가가 되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서 책임과 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ISO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과 권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많은 활동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품질 경영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 ISO 9001 규격에 부합하도록 누군가가 프로세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누군가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마다 각 성과, 의도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관리할 직원이 누군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주로 해당 부서장들이 뭐 되겠죠. 품질 경영 시스템의 성과나 개선 기회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보고자.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우리 사내에서 고객 입장에서 항상 고객 중시를 강조하고 촉진하는 그러한 책임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주로 흔히 영업부서장이 이런 역할을 하겠죠. 품질 경영 시스템의 변경이 발생될 때 이걸 관리할 책임자는 누구냐? 이렇게 ISO 9001에서는 이런 5가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IATF 16949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한번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별특성 선정 책임자가 누구냐?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이걸 우리 관련 직원들한테 교육을 연시켜야 될 책임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시정 및 예방 조치 책임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제품 설계 및 개발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을 분석할 책임자는 누군가? 생산 능력. 물류 정보 관리를 해야 될 책임자는 누구인가? 고객 점수 카드. 보통 이제 해외 고객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QCD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을 우리한테 피드백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 관리할 책임자는 누구고 고객 포탈이 있는데 이 포탈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지 못하면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관리자는 누구냐? 제품 적합성 관리자에게 문제 발생 시 생산 중단, 선적 중단에 대한 권한은 부여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부여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품질 부서장에게 생산 중단 책임과 선적 중단의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이 과연 부여되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간조나 야간조가 있다면 주야간조에 품질을 뭔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거나 그런 거를 위임받은 직원이 명확하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IATF 16945에서는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6장은 이제 챕터 6장은 기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획은 4장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이슈들을 파악을 했죠. 우리 회사의 상황, 여러 가지 이슈들을 파악했는데 6장에서는 이 이슈들에 대해서 리스크 분석을 하라가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1 이슈, 4.2 요구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기획을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네요. 조금 길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1에서 우리가 파악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리스크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6장에서는 이게 하이 리스크한 이슈인지 미드 리스크한 이슈인지 로우 리스크한 이슈인지 파악을 하고 또 하나의 요구사항은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라는 얘기죠. 이 전사적인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데 이 목표 수립은 주로 품질 부서가 주도가 돼가지고 관련 부서와 함께 수립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실행은 누가 하는 거죠? 해당 각 부서가 하는 거죠. 설비관리부서, 우리 생산부서, 우리 자재 관리부서 이런 부서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사적인 품질 목표 수립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의 프로세스나 절차서를 변경을 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걸 변경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ISO 9001 요구사항으로 등재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IATF에서는 그러면 뭘 더 추가했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 관리하는데
리스크 분석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필드 크레임을 우리가 당했어요. 그러면 필드 크레임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학습이 되죠. 배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감사를 해봐요. 이런 제품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문제점을 또 파악을 하죠. 이런 데서 나오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우리 리스크 분석에 그런 것들과 연계된 리스크 분석도 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분석을 했으니 이제 예방조치, 아주 빵빵한 예방조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방조치 활동의 그 단계들이 이런 단계로 예방조치가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조치가 꼭 커버가 안 되고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이 있죠. 화재가 날 수 있다든지 주요 장비가 고장이 날 수 있다든지 이런 예방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비상계획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우리 IATF 16949에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비상계획들은 최고 경영자께서 1년에 한 번씩 지금의 비상계획이 적절한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품질 목표, 전사적인 품질 목표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경영자께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 부분은 6장 부분은 사항과 연계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사항에서 파악된 이슈들에 대해서 리스크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사 품질 목표를 관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6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7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장은 support, 지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SO나 IATF 16949 규격에 맞고 또 우리 고객 요구사항이나 법규, 정부 규제 이런 사항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 걸림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뭔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겠죠. 군수문자가 필요하듯이 군대에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6장에서 리스크 분석을 했잖아요. 이런 리스크 분석을 하고 리스크 저감 활동을 기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제목이 기획이었죠. 이런 리스크 저감 활동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린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7장의 제목이 지원이고 이 7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지원이 없이 우리가 제대로 효과 있는 활동이 실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 거저먹는 심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ISO 9001에서는 어떠한 요구사항이 소개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자원관리, 리소스 관리와 그 다음에 인적 자원에 대한 질, 머리수가 아니라 질, 그래서 역량과 적격성 관리, 그 다음에 서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소제목으로 들어와 있네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회사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 종종 보겠죠. 의사소통. 그 다음에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또 기록들 관리, 또 우리 활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문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ISO 9001은 7장 지원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관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인적 자원에 대해서 지원. 즉 인적 자원이 사람이 부족하다, 업무 부하가 과다하면은 당연히 일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적 자원에 대한 부하를 파악하고 인적 자원이 어떤 인적 자원이 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게 다 경영자의 역할이고 경영자가 할 일이고 이런 걸 지원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공정 운영 환경,
작업 환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ISO에서는 사회적인 환경, 심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그랬는데 사회적 환경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외국 근로자가 있는데 외국 근로자를 좀 뭔가 약간 왕따를 시킨다? 그러한 작업 환경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심리적 환경은 어떤 걸까요?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항상 노심초사 내가 까딱 신경을 조금만 들썩거리면 품질 문제가 터진다든지 작업자 안전을 해친다든지 이런 불안정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공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리적 환경은 어떤 걸까요? 너무 덥다든지 너무 시끄럽다든지 이러한 작업 환경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된다가 ISO 9001이고 만약에 ISO 45001 이게 이제 안전, 위생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죠.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면 우리 작업장은 그런 45001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 이런 것을 실증해 줘야 된다가 요구사항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측정 자원 그러면은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텐데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검사, 측정, 시험 활동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거겠죠. 검사 장치가 시험 장치가 없어가지고 또는 있어도 캐파가 부족해서 올바로 된 검증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필요한 지식을 관리해 줘야 된다. 이 지식은 옛날에 지식이 유효했을지 몰라도 계속 시간이 변화되면서 이건 옛날 지식이 될 수 있죠. 계속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어느 부서가 이런 지식 관리가 강조되죠? 당연히 저 개발 부서 같은 데 있잖아요. 연구소 부서 이런 데에서 우리 지식 또는 설비 개발 이런 부서에서는 계속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사가 그런 걸 지원해 줘야 된다. 어떤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해 주거나 매달 어떤 이런 기술 매거진 있죠. 매거진 이런 것들을 계속 구독을 해볼 수 있도록 이런 지원들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ISO 9001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역량 적격성 관리는 우리 품질 목표,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여들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자기가 이런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기가 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이런 인식도 자꾸 encouraging, 북돋아 줘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ISO에서 요구되어져 있네요. 저는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아주 이건 너무 맞다.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것이 바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인데 ISO에서는 귀사에서는 무엇을 의사소통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의사소통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누가 이런 의사소통을 담당할 것인가? 즉 우리 회사 안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그 의사소통해야 될 대상들을 정하고 이런 의사소통을 언제 할 것이고 누가 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의사소통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누구인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define 정의해 놓도록 ISO 9001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잘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서 및 기록 관리 이런 것들이 ISO에서 요구되어져 있는데요. IATF 16949에서는 여기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ATF 16949에서는 우리 회사의 공장, 시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선 활동을 어느 일개 부서에 맡기는 그런 풍토, 문화는 안 좋다. 같이들 협업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MD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멀티 디시플리너리 팀.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집단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CFT 크로스 펑셔널 팀, TFT, 타스크 포스 팀, 막 이런 용어를 썼지만 지금은 MDT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개선 활동에는 특히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꼭 기울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작업 현장에는 제가 이렇게 조립품들을 하는데 가보면은 이물질로 인해서 이 이물질이 밸브 틈새를 막거나 이물질이 이런 그 조립품 안에 이게 잔존한다면은 나중에 이 조립품의 기능 또는 성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품질 문제로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이물질 관리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로 여러분의 부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일부 독일 쪽 고객은 너희들 VDA19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VDA19는 자동차 산업,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 현장의 이물질 관리, 테크니컬 클리니니스라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이물질 관리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장에 이런 이물질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돈된 현장, 청결한 현장을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뭐 3정 OS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청결한 현장이 아니면은 IATF 16949에서는 부적합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져 있죠. 우리 ISO 9001에서는요 캘리브레이션 활동만 하면 우리가 검사 측정 시험하는 데이터들은 다 믿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렇게 캘리브레이션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캘리브레이션 돼 있는 검사 장치, 시험 장치, 검사 게이지인데 이걸 쓰는 사람, 이걸 쓰는 방법, 이걸 쓰는 환경에 따라서 데이터가 오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러한 시험 검사 측정 장치, 사람, 방법, 환경을 통틀어서 측정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측정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 이외에 이런 게이지 RNR이 몇 프로인지 이런 분석까지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우린 추가적으로 IATF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특히 역량 적격성 관리 부분에서 IATF는 교육 훈련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를 할당받아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독자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역량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기업에서는 OJT 이러한 내부 이런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강하게 잘 만들어지고 이것이 제공되어야 하겠다라고 요구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내부 심사를 하거나 우리가 협력사를 방문해서 하는 2차 심사원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역량 확보만 돼서는 안 되고 유자격 기준이 만들어져서 유자격 라이센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그런 정도로 심사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자격 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제품이 만약에 잘못된 불량품이 넘어갔을 때 그것이 고객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여기까지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자기네 이 불량품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자들은 우리 이 제품에서 나오는 불량품 유형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5가지 불량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사자분들은 첫 번째 불량 유형이 고객으로 건너가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두 번째 부적합이 고객한테 넘어간다면 고객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여기까지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IATF 16949의 인식에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품질 목표를 달성하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부서는 뭘 해야 되고 우리 설비관리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금융관리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런 활동들을 또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기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동기부여를 자꾸 해줘야 된다. 이런 동기부여 활동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많은 문서와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너무 짧게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각 부서에서 나오는 기록들 중에는 나중에요, 우리 고객에서 또는 필드에서 품질 문제가 펑 하고 발생됐을 때 우리는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라고 우리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많은 기록들이 우리 회사를 보호해 줄 텐데, 이런 기록들을 너무 짧게 보관하고 다 폐기해 버리면 이게 나중에 우리 회사를 보호해 주는데 전혀 기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류들, 개발에서 나오는 기록은 어떤 기록들은 상당히 20년, 30년 장기 보유를 해야 될 텐데, 과연 당신네 기록 보유 기간이, 보존 기간이 그렇게 적절한지, 우리 설비 관리, 메인터넌스 부서도 우리 설비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음을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짧게 보관하고 있으면은 크게 우리 회사를 방어하는 데 유의하지 못하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장 서포트 지원에서는 ISO 9001에서는 이런 부분, IATF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IATF 16949 후반 요구사항에 대한 후반부 강의, 즉 8장, 9장, 10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